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앞으로 영화는 평화다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주혜경입니다.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는 남북통합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남북 통일을 앞두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박철관 감독님과 또 이문식 배우님 그리고 또 북에서 온 우리 김주원 씨와 함께 다양한 영화 이야기들을 통해서 남과 북의 영화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남북 통합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영화를 통해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도 함께 다양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남북 통합 문화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들로 여러분과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영화는 평화다 함께 만나보러 떠나보시죠. 따라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영화 이야기를 통해서 남북 통합 문화란 어떤 것인지 이해해보고 진정한 화합과 소통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평화 인문학 토크 영화는 평화다 진행의 주혜경입니다. 자, 대중문화라는 것은 그 시대의 가치관을 담아내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싶은데요. 한반도 분단 소재의 영화는 휴전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또 관람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 북한 캐릭터나 북한 소재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패널 분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영화 달마야 놀자의 박철관 감독님 오늘도 함께해 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철관입니다.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늘 편안한 배우, 늘 보면 반가운 배우죠. 배우 이문식 씨도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표정이 훨씬 더 밝아지신 것 같습니다. 언제보다요? 지난번 회보다. 아, 그때는 좀 얼떨떨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 만났고 그렇죠. 또 아나운서님도 처음 만나서 좀 또 아나운서님 예쁘시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편집하지 말아줘. 두 번째 만남이 되니까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오늘 많은 이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북에서 오신 김주원 씨입니다. 연기자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원 씨는 오늘 두 번째 시간 어때요? 아, 네. 처음에 이제 방송보다는 좀 더 많이 편안해진 느낌이죠. 각자가 감명 깊게 봤던 북한 소재의 영화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어떤 영화가 기억에 남으시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참여했던 작품이었던 간첩 이철진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영화 역사상 또 큰 획을 걷던 쉬리, 뭐 예, 그런 영화들 떠오릅니다. 네. 이문식 씨는 어떠세요? 글쎄요, 영화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쉬리도 있고 뭐 공동경비구역도 있었고 뭐 이중간첩도 있었고 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크로싱이라는 차인표 씨 나왔던 크로싱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또 겨울나비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도 있고 공작도 있고 굉장히 많이 맞아요. 긴 시간이 길었죠. 긴 시간에 걸쳐서 많은 영화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봤던 그 크로싱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야, 그게 실제로 그 북쪽에서 일어난 일인가 실상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라서 극화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네. 물론 너무 낭만적으로 그린 것도 문제지만 너무 또 실제와 다르게 그리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거의 현실적으로 똑같은 상황이라고 그래서 더더욱 가슴이 아파졌습니다. 크로싱. 네.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하셨을 때 주원 씨가 북한의 현실을 정말 리얼하게 담아낸 영화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많이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고요. 주원 씨는 어떠세요?
저도 이제 크로싱을 보면서 제일 처음으로 북한 땅을 떠나서 제일 처음으로 접한 영화가 이제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 외로 이제 예. 크로싱을 봤었는데 진짜 북한에 대해서 현실을 좀 더 내가 더 정확하게 체험할 수 있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진짜 막 땅을 치며 울면서 봤던 영화 같아요. 크로싱이라는 영화. 네, 너무 눈물 나게 봤던. 그러면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북한 소재의 영화 뭐 지난번에 잠깐 지나가듯 약속은 하셨는데 만들겠습니다라고 만드실 생각이 원래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생각은 없었었는데 이제 이번 토크쇼를 한다고 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들 중에 연기자분들과 이제 유튜브용 짧은 이제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짧은 이야기를 만들어 드라마 형식으로 이렇게 짧게 내보는 그들의 삶, 한국에서의 재밌는 그들의 삶을 재밌게 시티콤처럼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뭐 촬영, 편집, 뭐 조명을 혼자 조금 할 수 있으니까 이제 1인 방송처럼 소규모로 그런 거를 내보내면 나중에 통일이 되면 그게 괜찮은 컨텐츠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북한 소재 영화를 이제 시대별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짚어볼 텐데요. 1950년대 한국 전쟁 직후에는 분단 영화의 전성기였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감독님. 55년에 만든 피아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피아골. 피아골은 영화는 못 들어봤지만 저는 이름은 익숙해요. 네, 지리산. 지리산. 예, 그 내용이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휴전이 되고 나서 이제 그 빨치산이 이제 그 이념적인 갈등을 하게 되는 과정을 갖다가 이제 인간적으로 아주 휴머니즘, 그러니까 방공 휴머니즘 영화로 알려진. 그럼 이쪽 남한 쪽에서 만든 영화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영화가 남한에서 만들어졌지만은 이제 개봉 직전에 이제 개봉을 못할 상황까지 가죠. 왜냐하면 그 빨치산을 휴머니즘 그렇죠. 위험하죠. 아, 너무 인간적으로 담아냈다. 네,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태극기를 엔딩에 삽입하면서 이제 그 극장에 걸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북한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검열이 있죠. 네, 북한은 이제 뭐 감독인으로서의 이제 위치에서 뭔가 이제 시나리오를 짤 때 제한이 너무 많거든요. 첫째로 일단은 충성심에 관한 주제가 꼭 들어가야 하고, 네, 그에 이제 반공 사상이 들어오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또 북한에서 일명 날라리 풍이라고 황색바람, 즉 이제 자본주의 바람이 섞이면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노래 한 곡, 이제 이야기 한 마디가 이제 국가에 대한 뭐 부적절한 이제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네, 뭐 당의領導자를 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는 일체 뭐 들어가면 안 되고. 네. 그럼 그런 것들을 영화를 쭉 한번 훑어보고 있으면 바로 네, 그렇죠. 그 시나리오를 짜서 이제 감독이 이제 당에서 지도하는 이제 선전선동부라는 거기에 제출해서 거기서 이제 검열을 하고 또 이제 마지막엔 최종적으로 이제 뭐 북한의 용도자한테까지 올라가서 최종적인 합격을 받아야만 이 영화 두 번의 제작이 검열이, 들어갈 수 있는. 시나리오 상으로도 검열이 많이 있고 제한이 영상으로도 하고. 자, 그럼 우리도 약간 비슷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60, 70년대 그때 반공 교육이 정말 확산되고 많은 분들이 그걸 받았던 기억을 가지고 계시던 그 시대에 북한군은 절대 악으로 통했었죠, 감독님. 네. 그러니까 6, 70년대 대부분의 방공 영화가 6, 70년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군은 절대 악으로 표현됐었죠. 이제 그 북한군을 미화하거나 혹은 인간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가차없이 검열을 받아야 됐던 시기였었죠. 그럼 요즘에 나온 그 북한 소재 영화들은 그 시대였다면 다 검열 대상이었네요. 그렇다고 그렇죠. 그러죠. 저는 기억 남는 게 그때 이제 그 영화는 아닌데 TV에서 배달의 기수라는 걸 했었어요. 아마 배달의 아실지도 기수? 몰라요. 배달의 기수라는 게 있었는데 그 이제 한국군인하고 그 인민군이죠. 이렇게 싸움이 붙으면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어요. 배달의 기수라는 그 짧은 드라마에서는. 근데 보면은
그 인민군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허접하고 굉장히 악랄하고 이 군인은 굉장히 멋있고 잘생기고 이쪽이고 총을 쏴도 빵 쏴도 딱 죽고 민민군은 이제 군인은 여러 방 맞아도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결국은 할 얘기 다 하고 이런 표현에서 지금 생각해도 좀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전에는 대종상 영화제에 반공 영화상도 있었대요. 네. 반공 영화상. 그러니까 66년도부터인가 대종 영화제에서 방공 상이 존재를 했었고 그게 87년도까지 존재를 했어요. 그랬어요? 네, 방공 영화상이. 방공 영화 부분 네, 특별상. 아니 그래서 얘기를 나누면서 좀 궁금해지는 게 반공 영화가 정확히 뭐예요? 반공 영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네, 거죠. 반대하는 영화. 그럼 공산주의에 대해서 안 좋게 표현하고 그렇죠. 공산주의는 안 좋다, 나쁘다. 그렇죠. 이런 사상을 담아내야 된다는 거. 근데 그게 원론적인 의미에서 공산주의 자체가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원래 공산주의를 떠나서 이제는 약간 좀 넓어지면서 표현이 빨갱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매도해 버리는 생각이 많이. 그러니까 좀만 무슨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생긴 거죠. 딱히 원래 공산주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러니까 어떤 정부에서 주도하는 뭐 이런 것이 약간 좀 이의를 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상이 좀 불순한 것 같아. 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매도 당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지가 그렇게 자리를 잡은 거죠.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그 시대에는 살아오신 분도 아니고 주원 씨 같은 경우에는 예전의 이야기인데 예전에도 남한에선 이랬구나.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제 나쁜 이미지만 계속 이제 사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한국이나 뭐 북한이나 전 세계 어느 군대나 할 것 없이 군인들한테서 이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한테서 제일 필요한 건 이제 사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군사 장비가 이제 뭐 낙후하고 뒤떨어졌다 해도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지면은 적과 싸워서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장비가 한심하고 내가 먹는 게 한심해도 그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는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라도 뭔가 계속 숨만 잡거든.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뭐 한국에서 뭐 진짜 북한군은 한 번 쏘면 다 죽는데 이제 한국군은 몇 발 맞아도 이게 이제 한국 군인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거라서 얼마든지 저는 이해가 가요. 6, 70년대 영화, 반공 영화들 중에서 뭐 다양한 영화들이 있습니다만 7인의 여포로라는 이 영화는 감독님이 구속되는 사태도 있었어요. 그게 이만희 감독님 작품이었죠. 간호장교를 겁탈하려는 중공군을 북한군이 사살을 했다는 게 너무 멋있다, 북한군은. 그러니까 이제 나쁜 일을 당하려는 간호장교를 구해주는 게 북한군의 역할이어서 북한군은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면 안 된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가시기도 했대요. 미화시켰다. 네. 그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았나 봐요, 감독님. 유신 영화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신 영화법. 예. 그거는 이제 결국 같은 검열인데 앞에 유신을 붙여가지고 더 강력하게 이제 그 검열을 실시했던 그런 법령이 그분들의 입맛에 맞게끔. 네. 그리고 뭐 시나리오 단계부터 검열을 해서 또한 이제 영화를 만들고 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필름을 검열받게 이중으로 검열받게 만드는 어떤 그런 아주 옛날 얘기죠. 네, 존재했죠. 그러면 소재부터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나중에 그 결과물로서 검열이 시작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소재를 이렇게 정하지는 못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영화인들이 소재를 이렇게 해서 검열을 받으려고 내면 이제 자기네들이 입맛에 맞게 고르겠죠, 거기서. 그래서 나온 영화들이 거의 다 에로 영화 아니었나요? 네, 그렇죠. 에로 영화도 있고. 그래서 앵무새물으로 불었다, 뻐꾸기도 밤에 오는가, 산딸기, 뭐 뽕 이런 영화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그렇죠. 쪽으로 이제 감독님들이 창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60년대 후반부터 88 올림픽이 개최될 때까지를 잠깐 짚어보고 이제 88 올림픽 이후를 살펴볼 텐데 이때는 일본이 무대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영화 속에서. 그렇죠. 남북 분단이 이제 한반도에만 국한되어지지 않았고 결국 이제 그 한반도의 분단 문제가
이제 해외에 사는 동포들의 어떤 분단 상황까지 넘어가게 된 거죠. 일본에 이제 조총련이라는 뭐 그런 게 네,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베를린이라는 영화에서 그런 그렇죠. 모습이 네,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그게 일본이 무대였다. 네, 그래서 이제 남북의 어떤 대결 구도가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해외인 이제 일본에서 그 무대를 배경으로 이제 대결의 구도가 형성이 된 거죠. 맞아요. 네. 자,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의 모습이 영화 속에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88 올림픽을 이후로 어떻게 달라졌죠, 감독님? 국가적으로도 세계에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는 위상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이 많은 국민들이 사실 자신감을 얻게 만들었던 큰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올림픽을 계기로 이 대한민국에 사는 이 국민들이 이 북에 대한 시선도 급격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 전에는 되게 이념적인 어떤 적 싸워야 되는 대상에서 이제는 협력해야 되는 대상, 도와줘야 되는 대상으로 예, 예, 그렇게 생각들이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1998년이었죠. 김대중 정부가 출범된 이후에 이 한반도 자체의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영화가 이 쉬리거든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내용 설명을 잠깐 해주신다면. 쉬리는 사실은 너무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뭐 한석규, 최민식 씨가 그 당시 최고의 탑 배우가 출연했던 영화이고 그리고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그 제작비를 투입해서 촬영했을 때 32억인가 하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600만이 넘는 관객 동원을 해서 흥행에도 크게 성공을 했었고 뭐 일본 뭐 아시아에서도 심지어는 쉬리 신드롬을 불러일으켰으니까요. 또 그 영화로 인해 가지고 세계 시장에 또 한국 영화가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뭔가 그런 느낌 들었어요. 저는 이 쉬리라는 영화를 보면서 남한과 북한을 한데 묶어서 다른 나라에 선보이는 느낌? 예, 물론 이제 그 안에는 갈등도 있고 뭐 이랬습니다만 우리를 한데 묶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만의 어떤 소재니까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영화였는데 어떠세요? 기억에 남는 장면 있으세요? 우리 이문식 씨부터.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워낙 유명한 작품이니까 뭐 거기서 뭐 김윤진 씨하고 한석규 선배님하고 또 사랑을 또 하고 뭐 그리고 이제 그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이제 폭탄 테러 때 뭐 해가지고 뭐 녹음 남겨놨잖아요. 어차피 그 사살 당하고 나서 뭐 둘이 대치하고 있는 장면. 맞아. 네. 저도 해보고 싶은 역할을 왜 웃으세요? 되게 크게 웃었어요, 두 지금. 뭐 대놓고 웃어버리네. 아니 대놓고 웃어버린 게 아니고 사실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사실 저 마음이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좀 아프다라는 감정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북한에서 이제 침투받고 온 깐첩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총으로 쏴서 죽였잖아요. 나 사랑하는 남자가.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여자도 그때 사실 한국으로 완전 확 돌아섰으면은 같이 살 수 있을 텐데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쏴 죽이는 장면인데 저 가슴 아픈 장면인데 그 장면을 연출해보고 진짜 죽이고 싶었다는 그런 얘기를 딱 들려가지고 아니지. 아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죽이고 싶어. 죽이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소리로 들었거든요.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그 여자를 죽이고 싶은 그 역할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정말 애틋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역할. 그렇지. 그 복잡 미묘한 감정을 사랑을 하면서 연기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의 그치. 고뇌 이런 걸 표현하고 싶다니까 뭐 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좀 이문식 씨, 지나갔네요. 빵! 초코빵 하나 드실래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웃었구나. 갑자기 제가 그 역할을 해보고 싶다니까 갑자기 확 웃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저는 한석규 씨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웃었다는 줄 알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네, 됐어요. 그죠? 네, 그렇게. 멋있는 역할을 감히 네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줄 알고 제가. 그거는 절대 비웃는 아니었다. 줄 알았구나.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다. 절대. 얘기할 만한 팍 터지는. 조현 씨는 어땠어요? 재밌게 본 장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장면이 제일 좀 총부리를 겨누면서. 왜 굳이 한민족이 서로 총대를 겨누고 딱 조려야 되만 되는지. 한국 사람이 북한에 살고 있는 여자를 마음에 들면
진짜 뭐 서울에서 출발해서 진짜 뭐 청진 땅에 가서 마음에 드는 여자와 결혼하고 살 수도 있고 이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아무래도 혼자 총각이니까 또 그런 데 관심이 더. 그런 데 관심이 아직도 뭐 저쪽에는 아직 나를 낳아줘서 키워주신 부모님들도 거기 아직 있고 형제들도 다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루빨리 그냥 왕래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이 영화를 보면서 최민식 씨가 너희들이 그렇게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이런 노래 부를 때 북한 그 대사는 사람들은 있었죠. 네. 지금도 뭐 풀뿌리 먹고 있고 뭐 이런 식의 대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주경기 그 지하부 탱크 맞아요, 거기서 맞아요. 굉장히 예. 하죠. 그때 그 대사를 들으면서 진짜일까? 그런 생각을 음. 했거든요. 정말 북한 분들이 그렇게 우리와는 다르게 우리가 정말 이상을 외치고 있을 때 그들의 현실은 정말 어려웠을까라는 의문이 그때 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렇죠. 뭐 지금 뭐 저도 이제 뭐 책자를 보고 뭐 편집된 동영상도 보고 뭐 이러면서 알았지만 한국도 이전에는 오래전에는 진짜 못 살던 나라에서 급격히 잘 사는 나라로 왔고 뭐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이제는 해주는 나라로 경제가 그렇죠. 완전히 예. 발전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도 지금 그때 당시 그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못 살았을 때. 네, 나가서 이제 뭐 배추를 다 가을했는데 가서 이제 배추 뿌레기를 뽑아다가 이제 그걸 삶아서 먹는, 산에 가서 산나물을 캐서 먹는.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산에서 나오는 산나물은 이제 보약으로 그렇죠. 섭취를 예. 하고 있지만 북한 사람들은 한 끼니를 애우기 위해서 산에 가서 이제 산나물을 캐다가 먹는 그런 이제 조건이 좀 서로가 다르다고. 북한의 현실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줬던 영화였습니다. 쉬리라는 영화였고요. 이제 남북 소재 관련 영화 하면 이 영화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 넘어왔어 조심하라. 송강호 씨가 열연을 했던 연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영화인데 다들 보셨죠? 이 영화는. 이 영화가 소설을 원작으로 했던 그런 영화라고 들었어요, 감독님. 그 소설이 DMZ라는 소설인데 이제 뭐 영화랑 내용은 거의 흡사합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를 사이에 두고 두 초소의 양쪽 남북 초소에 있는 병사들이 이제 비극을 다룬 그런 이야기죠. 네. 이제 그 소설을 원작으로 결국 이제 공동경비구역 JSA가 탄생이 됐고 박찬욱 감독님께서 저 청룡영화상의 최우수 작품상과 감독상을 동시에 맞아요. 예. 수상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했죠. 박찬욱 감독님의 어떤 재기의 발판이 됐던 영화입니다. 사실 북에서 군인으로 생활을 하셨었으니까 이 영화는 보면서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북한이나 한국이나 이제 각자 이제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의 이념이 서로 다르잖아요. 나는 이제 뭐 대한민국의 국군이라면은 나는 이 나라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는 거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국민과 나라가 먼저가 아닌 당과 수령이 먼저기 때문에 서로의 이념, 그러니까 넘어서지 말아야 될 선이 서로가 다르니까 이 이념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내놓은 영화 같기도 하고, 그 이념이 두 쪽의 군대가 다 동일하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서로 죽일 일이 없이 그냥 왕래도 가능하고 서로 이제 와서 재밌게 뭐 형제로 이제 사귀면서 넘어갔다 뭐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마련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영화의 주제를 그냥 나는 이념이 빨리 하나가 되어야 되겠구나, 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던 영화입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이념의 아픔을 다루기도 했었는데 2000년대에 와서는 또 변화가 있었어요. 어떻게 변화했나요? 2000년으로 접어들면서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에 급격히 많아지기 증가되기 맞아요. 예.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야기 소재로 북한 이탈 주민들 쪽으로 이야기 소재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전까지는 군 장병 예, 네. 그랬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영화 클로싱도 거기서 파생됐던 영화였던 네. 영화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선 이렇게 적응하기가 힘들고 이런 많은 다른 눈빛을 받고 있다. 뭐 이런 부분도 많이 조명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사실 많이 공감하셨을 것 같은데 영화들 보면서 크러싱 얘기를 아까 잠깐 하셨습니다만 어떤 장면이 가장 공감이 되던가요? 사실 북한에도 이제 뭐 한국이나 북한이나 다 똑같이 뭐 서로가 사람이 살아가는 이제 계기가 다 다르잖아요. 나는 이런 뭐 정말 빈농가에서 태어나서 진짜 뭐 아빠부터 시작해서 내 대까지 계속 못 먹고 못 사는 그런 사람, 또는 이제 금수저로 태어나서부터 진짜 낙을 누리며 사는 사람. 이제 북한도 다 같거든요. 북한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대로 이제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그 권력의 밑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데, 나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이런 말을 하기에는 좀 못하게 하지만 저도 이제 아버지의 권력 밑에서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진짜 북한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저 자체도 그 땅에 살고 있으면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으로 간다고 출발해서 이제 그 영화를 딱 접한 순간, 아, 내가 우월하게 생각하고 내가 정말 사상적으로 받들던 나라의 이미지가 바로 이런 국가였구나라는 거 이제 딱 느낀 순간에, 한순간에 이제 뭐 배반당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제 그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내 마음이. 그 뒤에 2010년에는 정말 많은 영화들이 북한과 남한의 이 분단 현실 그리고 또 많은 소재들을 담아내서 영화가 제작이 됐는데, 이때부터 아주 크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북한의 캐릭터가 잘생겨졌어요. 저를 보면서 아니 지금 시선이 제일 좋아서. 크게 웃었어요. 아닙니다. 그죠? 아니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웃었어요 지금. 아니, 그거- 잘생기셔서 쳐다본 거죠. 왜 계속 나쁜 쪽으로 끌고 가시려고 그래요? 자, 이 일자리에 그래서- 앉아서 그 눈빛 한번 받아봐요. 그렇게 느껴져요. 아, 그래요? 자, 2010년 이후에 꽃미남 배우들이 이제 북한 캐릭터 역할을 많이 맡게 됐는데, 뭐 베를린도 있었고요, 공작, 은밀하게 위대하게, 강철비, 공조, 백두산, 의형제 등등등등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화 의형제, 아우 강동원 씨가 저렇게 그죠? 호흡이 달라지나? 그리고 그 중에 세 배만 강동원 씨가 뭐 어쨌다는 거예요, 우리 강동원 씨가? 이문식 씨가 네. 달라요, 느낌이 달라. 의형제 영화는 어떤 영화였어요, 감독님? 의형제가 그 강동원 씨랑 송강호 씨가 출연했던 영화였잖아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 영화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북한 군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꽃미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결국 의형제 영화에서부터 강동원이라는 북한군의 강동원이라는 그런 꽃미남을 그 캐릭터화 시키고, 반대로 이제 남한 쪽에서는 송강호라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완전히 대비시켜 버렸어요. 물론 이제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제 충무로의 마케팅 측면에서 너무 이거를 상업화 시키는 거 아니냐. 북한 이제 그 군인들, 그러니까 북한 이제 첩보원들을 너무 미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뭐 그래도 영화가 일단 상업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20, 30대 여자 관객들을 타겟팅해서 결국 그런 그 흐름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북한 영화에선 어떤가도 궁금해요. 북한에서의 남한 요원들 캐릭터가 우리들처럼 이렇게 꽃미남 스타일로 이렇게 변해간 것처럼 뭔가 변화가 있었나요? 아니, 북한에서는 이제 남한의 이제 그런 간첩들을 묘사하는 게 뭐 잘생긴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특정적으로 진짜 완전 자본주의에 푹 빠진 사람으로 묘사해서 돈 받기 모르는 사람. 외모적인 것보다도. 자기의 조국이나 자기의 부모 형제보다는 이제 돈을 먼저 중시적으로. 이제 뭐 한국에서 만약에 뭐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의무감보다는 돈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네, 이제 그런 걸로 계속 묘사를 하기 외모적인 때문에. 면은 어떨까요? 외모적인 면. 외모적인 아까- 면도 제일 뭐 잘생긴 사람이 제일 못생긴 사람으로 특이하게 뽑아가지고 이제 딱 시켜버리거든요. 한국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저는 이제 우영재라는 영화를 딱 보면서 사실 그 우영재에 나는 강동원 씨의 진짜 우영재는 아닌데 그런 우영재가 북한에도 있거든요. 똑같은 배우가. 똑같이 생긴 배우가 있어요. 외모가요? 외모가? 네. 강동원 씨랑 똑같이 네네. 생긴 북한의 배우가. 홍길동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강동원 씨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혹시 구영화를 만들지 않았나 우영재라는 게. 그렇구나. 보면서 깜짝이야 이렇게 놀라셨던. 네, 많이 놀랐죠. 거기서 살다 오셨으니까 그 살던 어떤 주민으로 살았던 김주호 씨 같은 경우의 어떤 관점으로 봐도 강동원 씨가 잘생겼어요. 근데 그렇죠. 저는 저 사람 언제 탈북했지? 이렇게 하고 이제 딱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니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북에서도 그 배우는 잘생긴 배우. 네, 속하는 홍길동이라는 거죠. 그 어디가 배우가 잘생긴 건 엄청나게 없구나. 잘생긴 배우. 거죠. 사람들의 미의 기준은 거의 비슷하죠. 그래요? 슬프다. 왜요? 왜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두 분은 아실까요? 왜 이렇게 북한 요원들의 배역이 잘생긴 배우들 그 뒤에 보면 강동원 씨, 현빈 씨, 공유 씨도 공유 그렇고. 씨, 우와 왜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궁금하네. 왜 거기에 아니 대표로 혼나시는 느낌이어서 아니 강동원 씨나 공유 씨나 사실은 말씀 같은데 지금. 빙고 정확해요. 그렇죠. 공유 씨나 강동원 씨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왜 이문식 같은 사람이 배치가 안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그거는 자막 달아주세요. 감독의 변. 그게 결국은 이제 그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과 이 캐릭터의 변화라는 것이 이제 같이 맞닿아 있는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제 북한에 대한 인식이 적대적인 관계에서 이제 뭐 협력, 영재 같은 어떤 그런 쪽으로까지 생각하게 된 시점에서 맞아요. 과연 관객들이 혹은 20대, 30대 관객들이 무슨 얘기가 나올지 겁나네 진짜. 바라는 그런 북한 요원의 이미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2000 잘생기고 네. 멋있고 울지 마. 그러면 이제 북한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질 거니까. 그렇죠. 또 그런 걸 북한 또 진짜 잘생긴 그렇죠. 거. 그렇기 위해서라도 사실 세 분이서 뽑았을 뭐- 수도 있거든. 마음이 통하시네요. 그 부분은 벌써 통일됐어요 세 분이서. 근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정말. 네. 근데 뭐 예. 사실 그것도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너무 그쪽으로 흘러버리니까 또 그게 스테레오타입처럼 뭐 북한 요원은 잘생긴 건 아닐 거잖아요, 다. 네, 그렇죠. 다 뭐 꽃미남도 아닐 거고. 근데 이제 너무 상업적으로 이용하다 보면 또 그런 그 편견들이 네. 생길 수도 있죠. 그 다음으로 나왔던 영화가 이제 보셨다는 은밀하게 위대하게. 은밀하게. 물론 위장용이긴 합니다만, 거기도 잘생겼어요. 그쵸 김수현 씨인데. 근데 망가지지가 않아요. 뭘 해도. 근데 약간 망가지는 캐릭터를 그려내긴 했잖아요. 그러긴 근데 했는데 떨어지면 완전 저는 바보로 살짝만 나오죠. 손만 대도 망가지는데 김수현 씨는 진짜 안 망가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이랬네요. 아이고 세 분이서 통일됐어요 지금. 아닙니다. 근데 이 당시에 김수현 씨가 막 더벅머리에 뭐 이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서 간첩 역할을 했잖아요. 주원 씨는 보면서 어땠어요?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뭐 잠복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뭐 다 좋은데 굳이 그 좋아하는 여자가 저녁에 오는데 비 오는데 밖에서 이제 볼일을 보는 그런 장면을 딱 연출시키더라고요. 왜 북한의 간첩들 나오는 영화 대체로 다 이거 화장실을 많이 표현을 하지 그 앞에서 그 무슨 영화였지 그 강동원 씨 나오는 영화. 우영재. 예. 그 우영재에서도 이제 화장실에 앉아서 총 딱 들고 야 춤춰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장면도 이제 화장실을 연출했고 이제 갑자기 다 이름이 생각. 김수현 씨 나오는 영화도 이제 야밤에 지나가다가 이제 이제 바지를 벗고 이제 이를 보는데 이제 여자가 지나가다 딱 마주치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 딱 나오는 거니까 왜 이렇게 였을까 이제 막 의문점이 생기더. 뭔가 의도적이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그쵸 감독님? 그게 네. 교집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저 사람이 조금 당황스러운 장면을 연출하기에는 화장실은 이렇게 가장 쉽죠 사실은. 맞아요. 네. 자기가 망신스러운 장면을 그러니까 그게 꼭 공작원이기 때문에가 맞아요. 아니라 캐릭터상으로 그냥. 저도 그런 장면을 주로 많이 했거든요. 마파도에서 그 화장실 저 불나가지고 기억나요. 그런 것도 있고 주로 그 화장실 많이 했는데 저는 공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그런 거 했어요. 어쨌든 공작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어쨌든 그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어떤 상대방한테 실망시켜주기에는 화장실 이런 게 그쵸 가장 그 쉬운 거 소재가 아닌가? 그래서 아마 등장을 하지 않았을까. 저뿐이 아닌 수많은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이 다 의문점을 가졌을 건데 진짜요? 오늘 좋은 질문 잘 보시리라고 봅니다. 네. 뭔가 좀 우리도 그런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렇죠. 자연스러웠습니다. 아,
그런 네. 의미가 있어요. 그랬는데 예.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또 다른 뭐 북한 관련 영화하고는 좀 많이 차별화돼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만화적인 네, 너무 그런 재밌죠. 설정이었고 또 그 당시 김수현이면 최고의 그 스타였지 않습니까? 대단했죠. 네, 그 배우가 얼마만큼 망가지게 만드느냐가 사실 초미의 관심이었고. 우리가 좀 짧긴 합니다만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남북 관계가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탔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영화나 드라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랑의 불식착, 영화 백두산 뭐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여전히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상황에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근하고 뭐 이런 이미지들을 그려내지 않았나. 사랑의 불식착 같은 경우에는 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제 그 면역이 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면역이 됐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남북 방공에 간의 대해 올리기 이런 건잘 예, 그러니까 남북 간의 관계가 극에 치더라도 이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게 된 거죠. 마음속에 한켠에. 그러니까 그래서- 현실을 반영하기보다 염원을 좀, 네. 그려낸 거. 그래서 더 이상 극단적으로 그 반공 이데올로기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갑자기 감독님 영화에서 그렇게 반공 막 이렇게 확 가버리면 저희도 어색할 것 같아요. 관객 입장에서도. 예, 더 이상 이제 그런 시대는 네, 그렇죠. 이제 지나간 게 돼버린 거죠. 네, 맞습니다. 관계가 좋든 안 좋든 이 대다수의 국민들 마음에는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 세상에는. 네, 그 바람을 그려내는 소재들이었다. 네. 가장 최근의 영화로 본 백두산을 꼽을 수가 있어요. 백두산도 흥행에 굉장히 성공을 했죠. 825만. 내용 잠깐 본다면 어떤 내용이었나요? 하정우 그리고 이병헌 씨가 출연 초특급 액션 영화이죠. 그리고 또 하정우 씨의 그런 아주 유머러스한 연기를 아주 멋들어지게 해냈던 작품이었고 이병헌 씨가 하정우를 이제 체포해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가 용돈을 보잖아요. 세워놓고. 맞아요. 예, 그러면서 둘의 대사가 나오는 그런 장면 같은 경우는 되게 그 하정우 씨의 어떤 애드립 이런 것들이 정말 백미였죠. 아니 근데 여기는 애드립 이렇게 대본에 써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순간엔 내가 좀 더 막 필 받아서 팍 애드립의 대가. 그러면 이문식 씨는 내가 애드립 했을 때 가장 화제가 됐던 장면? 영화?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황산벌이 특히 좀 우리는 한 끼를 먹어도 반찬이 40가지가 넘다이라 했던 것이 사실은 대사가 아니었죠. 아. 그건 백제 병사들이 모여가지고 대사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전라도와 경상도 이렇게 지역 뭐 신라하고 백제하고 싸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경상도 병사들은 막 욕을 잘하는데 전라도 병사들 욕할 게 별로 없어. 자랑할 게. 전라도가 아니라 백제 병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랑할 건 먹는 거 가지고 자랑을 하자. 우리는 한 끼를 먹어도 반찬이 40가지가 넘는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건 사실 관객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애드립이었던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원래 대본에는 없었던 건데 백제 병사들끼리 회의에서 만든 대사들. 그런 거예요. 재밌는 장면들, 화제가 되는 장면들 중에 애드립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주원 씨도 백두산이라는 영화 당연히 보시지 않았을까? 북한 소재 영화니까요. 저도 이제 사랑의 불시착이나 백두산 영화를 많이 봤는데 또 6.25 소리가 나오는데 6.25 전쟁 이후 진짜 내가 우리 가족을 죽이고 내가 너네 가족을 죽여서 서로가 이제 악의적인 감정만 남아 있었는데 점점 무조건 죽여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이미지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이제는 상승을 해서 이제 서로가 이제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나중에는 이제 청포성이 없는 전쟁, 이제 평화의 방식으로 이제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미지적으로 이제 영화를 좀 이끌어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좀 좋은 이미지로 영화를 좀 많이 재밌게 관람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의 영화들은 뭔가 북한 요원들에게 숙제가 있고 그것을 뭐 함께 풀어가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거는 정말 공동된 목표, 화산 폭발을 막아야 된다라는 공동된 목표를 가지고 남과 북이 함께 힘을 모아서 막 으쌰으쌰 하는 게 전 되게 뿌듯하고 뜨겁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면서 북한의 모습들이 많이 나왔어요, 영화에. 네, 많이. 이건 좀 아닌데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아니 점점 뭐 사랑의 불시착이나 이제
현실적으로 사랑해볼 시작에는 이제 탈북민들이 직접 출전을 했었고 또 예, 그리고 또 백두산 영화 같은 거랑은 이제 좀 아닌 좀 환상적인 장면도 있긴 했었지만 예, 거의 북한과 비슷한 예, 그런 내용들을 실제로 많이 옮겼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입장에서 탈북민이 입장에서 보기에는 진짜 많이 좀 실감이 갔었던 영화. 그럼 방금 말한 그 환상적인 장면들 이런 건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그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술이 아직 영화계에서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못하다 나니까 막 이제 뭐 기차가 막 두 대가 이제 막 충돌한다면 실제 기차를 막 두 대를 충돌시켜 버리거든요. 충돌시켜서 폭파하는 장면을 연출시키는데 실제로 한국 같은 거는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뭐 시스템으로 이제 장비를 해가지고 이제 뭐 땅에 이제 뭐 불길 폭파하고 막 이런 걸 다 이제 조작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그래도 실감이 좀 많이 떨어지겠죠. 북한에서 보던 영화하고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북한이라는 나라를 외국으로 알고 사는 젊은 사람들도 많다라는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 얘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네요. 우리가 그런 인식들을 지워버리고 역사가 같고 한 뿌리다라는 것들을 쭉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이런 일상생활이나 또 우리와 가장 가까운 영화나 드라마 이런 대중문화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많은 얘기 나눠볼 텐데 일단 세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남북 통합문화센터에서 함께 해봤습니다. 평화 인문학 토크, 영화는 평화다. 그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항상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저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